키 테넌트들 고객을 좀 유인할 수 있고 유동 인구를 촉발해서 뭐 매출을 좀 늘리는데 아니면 네네. 추가적인 이제 임차인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초미세 취향이라고 취향도 점차 세그멘테이션이 돼야 된다. 건물주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본인들 주변에는 어떤 고객들이 많은지 세그멘테이션 된 취향들을 반영한 컨텐츠를 넣어야 된다. F&B 컨텐츠, 카페 매장,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그 저희 박진수 쉐어닷 대표님 모시고 비어 있는 상가, 건물 참 이 골치 아픕니다. 이 특히 우리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 전략을 좀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시당초에 이제 그 지금 성공하는 어떤 상권들 그 어떤 상권의 트렌드는 이제 계속 시시각각으로 좀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건물주나 임대인분들은 놓치지 않고 이제 계속 따라잡아야 될 상황이라고 좀 보이는데 이 상권을 좌지우지하는 흥행을 좌지우지하는 세대는 결국 MZ라고 봐야 되겠죠. MZ들이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핫플이 되고 핫플이 되면 이제 순식간에 사실은 상권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 기자도 많이 핫플 많이 다녀. 아, 네네. 전 거의 핫플 킬러인데, 근데 요즘 상가 트렌드를 잘 모르겠는 게 쉽게 흥하고 좀 쉽게 망하는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맥락들을 좀 잘 짚어주시면 오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MZ 세대에게 뭐 인기 있는 상권 뭐 이런 네. 특성이 또 있나요? MZ 세대 결국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X 세대라고 좀 불렸었는데 어느 세대나 이제 기존 세대들과의 차별성을 이제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움은 상권을 끌고 가는 핵심 이제 요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미 요소 같습니다. 아, 맞죠. 재미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주 네. 중요하죠. 네, 스토리 그리고 요즘 컨텐츠 또 문화 그런 요소들이 이제 그 한데 어우러졌을 때 이제 이런 재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리단길을 비롯해서 뭐 경주에는 황리단길 최근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네네. 재미있더라고요. 아, 황리단길도 재밌습니까? 네네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세대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예, 그런 재미 요소들이 일단은 모여져 있는 그런 곳이 또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체험을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최근에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온라인이 그만큼 많이 성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상권이라 하면 결국은 오프라인이잖아요. 네네. 이런 오프라인의 그 가치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몸소 체험하는 그 요소가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에 많이 좀 올리지 않나요? 서 기자도 핫플 갔다 오면 인스타 혹시 안 올립니까? 네, 인증샷 항상 올리고. MZ 세대를 불러 모아서 좀 네네.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요즘 그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런 그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들이 결정체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팝업을 말씀드립니다. 아, 네네. 팝업. 네, 요즘 아, 성수동 그렇죠. 유명한 거 다 아시죠? 예, 아, 요즘 성수- 팝업의 성지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팝업들이 마찬가지로 그럼 그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문화 놀이터? 전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새롭고 또 그 어떤 브랜드들이 팝업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그 브랜드와 본인과 몸소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업을 한 그런 요소들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것이 팝업이 아닌가. 이 팝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의도 더현대 그런 곳에서도 지하 1층에 팝업 존이 어떤 요즘 그 매출의 그런 핵심 요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을 팝업으로 유치함으로써 계속적인 그 MZ들의 선호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 백화점의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드리고 싶은 곳이 힙당동, 요즘 신당동. 아, 힙당동. 요즘 진짜 그 신당 관련된 네네.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제가 종종 보는데 뭐 네네. 어떤가요, 진짜로? 신당동이 그 전에는 이제 떡볶이로 유명한 그런 저도 골목이잖아요. 신당동 하면 떡볶이. 아, 예전에 여기서 약간 세대가 좀 갈리는데. 아니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와이프랑 같이 이제 주로 이 신당동 떡볶이집을 많이 갔었거든요. 네, 네, 저 네. 주로 짜장 떡볶이 많이 먹었었는데. 짜장 떡볶이. 아, 저희는 신당동 하면 호떡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이런 신당동이 그런 종로 을지로를 넘어서 지금 MZ 세대들이 보기에 옛스러운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힙하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중학생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란 게 신당동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전깃줄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전깃줄은. 네. 예. 저는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그리고 또 동탄 신도시에 이제 거주를 했는데 신도시에선 전깃줄을 잘 보지 못해요. 아. 이게 뭔지 모르는 지중화로 거예요. 돼. 네, 맞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그 화려한 네온 사인과 전깃줄과 이렇게 좀 섞여서 보이는 그 스인 자체가 굉장히 좀 새롭다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골목길을 걸으면서 인쇄 공장으로 활용하던 공간 그대로를 돼지고기 삼겹살 전문점으로 바뀌어 있고 예. 재래시장 안쪽에 정말 베트남의 그 쌀국수 전문점이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거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무슨 옛날에 뭐 쌀집 같은 것들도 네네네. 좀 많이 있고 이제 그 건물들은 사실은 외관은 지금 거의 건드리지 않고 네네네. 사실 이제 있는 그대로를 활용을 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그죠?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한테는 예스러운 게 오히려 더 새로움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도장 깨기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재미 요소 또 그런 체험 요소로서 이제 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제 건물주나 이제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이제 기획을 할 때 내가 이제 어떤 건물을 뭐 살 수도 있고 물려받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네네.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누구 이제 임차인을 유치를 할 때 건물이나 이런 것도 결국 이제 처음에 전략을 세울 때 네. 이게 이제 이게 그런 임차인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괜히 그냥 건물을 너무 삐까뻔쩍하게 괜히 리모델링 한다고 뭐 괜히 너무 막 현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어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이런 업종은 유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사실 그 건물주분들을 만나면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건물을 너무 많이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임차인들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금 비워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왜냐면 어떤 지역에 좀 잘된 사례를 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그 건물은 그 주차장 입구부터 굉장히 빨간색으로 색칠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뭐 화려한 장치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블럭이라고 하죠. 예. 블럭을 쌓아서 이제 만든 그 주차장 진입로인데 일반적으로 다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렇죠. 예. 뭐 하얀색으로 하기도 하고 파란색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하셨어요. 왜 그랬냐? 이 부분은 이 건물 시행하는 시행사에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고 기획을 하셨어요. 그 30대 직장 여성들이 직장 생활 이후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세련되게 그런 공간을 기획하고 싶으셨고 그 건물의 화장실이 빨간색 벽입니다. 정말 그게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자료화면으로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이게 컨셉추얼하게 사진을 찍으면 인스타그램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고 싶은 그런 씬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부터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모습이 첫 인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건물의 화장실을 방문했어. 이 기억은 제가 느껴도 아마 다시 오고 싶지 않을까? 다시 와서 사진을 찍고 싶지 않을까?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철저한 기획과 그런 고민 끝에 어떤 컨셉이 나온다고 하면 그 같은 돈으로 흰색 페인트를 빨간색으로 바꿨을 뿐인데 어떤 건물을 뭐 화려하게 짓고 뭐 상징물을 만드는 거 오히려 임차인은 자기네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걸 뜯어야 될 수도 있고 덧칠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실제로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이제 공실을 채우고 싶은데 어떤 업종들이 뭐 뜨는지 이제 그 사람들을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떨까요? 예. 요건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네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포하고 애프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권의 그 트렌드 그런 부분하고 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소비의 그런 성향들이 모여서 결국 이제 상권의 트렌드를 만든다고 할 수 있는데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소비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그런 상권이 형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백화점이 있는 곳이 상권이고 마트가 있는 곳이 상권이었던 거죠. 유통의 중심이 상권의 트렌드.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점차 2000년이 넘어갈수록 요 헤게머니는 이제 문화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복합문화공간, 아, 예, 예, 네, 예. 대규모 이제 복합 상업시설, 이제 극장이 있고 뭐 식사를 하고 이때부터 이제 몰링이란 단어가 아, 등장하면서 예, 예. 이런 그 문화를 이렇게 풀어나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요즘에 이런 키 테넌트들이 네, 좀 고객을 좀 유인할 수 있고 네, 유동 인구를 촉발해서 뭐 매출을 좀 늘리는데 아니면 네네. 추가적인 이제 임차인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최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규모에 맞는 카페 공간을 먼저 좀 배치를 하고 그에 맞는 공간들을 이제 좀 다른 테넌트들 유치를 해야 되는데 F&B 공간 같은 경우는 적정 그 규모에 좀 같이 좀 배치되게끔 저희 비율을 잡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주목해야 되는 분들은 개개인들의 취향을 반영한 체험형 컨텐츠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초미세 취향이라고. 초미세 취향이요. 취향도 점차 세그멘테이션이 돼야 아, 맞죠, 된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물주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본인들 주변에는 어떤 고객들이 많은지 그런 고객들의 세그멘테이션 된 취향들을 반영한 컨텐츠를 넣어야 된다. 그런 취향형 컨텐츠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시는 게 충성도 높은 고객들의 반복적인 방문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F&B 컨텐츠 그리고 또 카페 매장 그런 것들이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실을 채우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아예 처음부터 공실이 또 안 날 수도 있는 건가요? 결국은 철저한 기획을 통해서 나온 컨셉, 건물주분도 가져가셔야 되고 임차인 분들도 그 컨셉으로 서로 매칭이 되는 그런 임차인 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편에서 이제 그 대형 상가 시설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때 제가 페르소나와 시나리오 예, 그런 예, 말씀을 좀 예. 드렸습니다. 이 상업 공간을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모델링을 잡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30대, 40대 그런 젊은 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페르소나는 30대 후반 주부 땡땡땡 씨. 그래서 아, 그 주부는 40대 초반에 대기업에서 중견 간부 남편을 두고 있고요. 10살의 자녀를 두고 있어요. 이 자녀는 평소에는 2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고 네네. 예체능 학원 1개를 다니고 있고요. 아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네, 디테일해서 깜짝 굉장히 놀랐어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네요. 예. 네네. 흔히 이제 예전 같으면 무슨 마트라든지 대형 마트 아니면 이제 극장, 그러니까 뭐 영화관이죠, 영화관 CGV라든지 뭐 이런 대형 네. 멀티플렉스 영화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키 테넌트라고 생각을 해왔던 건데 네네네. 지금 이제 점점 이 업종들은 이제 조금 하향지는 업종 오히려 그죠? 나가는 네네네. 경우가 네. 또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만의 개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대형 테넌트가 나간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달라고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초대형 테넌트들을 50회에서 100평 내외의 다양한 컨텐츠로 이렇게 좀 분할해서 임차를 해야 된다. 아, 물론 사실 이제 극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뭐 그런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쉽지가 그렇죠. 않지만 예. 굉장히 많은 앵커 테넌트 역할을 했던 게 대형 뷔페였어요. 아, 시푸드 뷔페. 예, 예. 최근에 저희한테 진짜 많이 의뢰 들어오는 게 네. 어떤 그 시푸드 뷔페를 나갔는데 어떻게 채워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 동선에 따라서 3개, 4개로 나눠서 이런 것들은 시너지, 카페, 그리고 리테일, 서비스. 예를 들어서 30대 주부 고객이다 그러면 주부들이 선호하는 그런 베이커리 카페를 하나 넣고 필라테스가 이어지고 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 가죽 공방 네. 혹은 뭐 자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가 있는 공간 뭐 네, 그런 네. 식으로 나눈다든지 한 3-4가지 다양한 그런 테넌트로 분할해서 임차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권 트렌드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까지 꼭꼭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